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우선 어제 이제 아침에 나와서 예. 시장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CPI 확인하고 봅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CPI가 예상을 하회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증시 쪽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맞아요.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내 시장을 짓눌렀었던 환율의 다시 상승세를 좀 보였던 환율과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외국인 매수의 주춤한 흐름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헤드라인 지표가 3.0 그리고 코어 근원 물가가 또 예상치를 0.2%포인트 정도 하회한 4.8을 기록을 4.8. 그렇죠. 기록을 했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은 기대 요인들이 좀 더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선까지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성장주, 특히 이제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는 올라서고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이 그렇게 시세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뭐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성장주로의 좀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을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에코프로의 주가가 그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꺾였을 때 거의 절묘하게 비슷한 타이밍에 올라갔던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그룹주 플러스 바이오주가 이제 역의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반도체가 나와 있긴 한데 네. 바이오주 먼저 갈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오늘 뭐 준비한 내용 중에 의료기기 AI 쪽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도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기사를 열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트레이드오프라는 표현을 썼듯이 예. 한쪽이 가면 이제 한쪽이 좀 쉬어가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균형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예. 한쪽이 셀 때는 한쪽이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기대 요인 때문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3사는 따로 떼놓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오늘 의료용 AI 쪽의 강세 흐름과 함께 제약 바이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 이탈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성장주의 강세 속에서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AI와 결합된 의료기기의 강세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뉴스 소식이 하나 있었죠. 지금 예.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는 기업이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엔비디아가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신약 개발 쪽에 5천만 달러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쪽에 연관이 있을 만한 뉴스는 뷰노라는 기업이 이제 세계 최대의 치매 학회 쪽 이러한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좋은 이 데이터들을 좀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잡아주시면 기사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요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AI와 결합된 의료기기 네. 쪽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치료 목적으로서의 약이 있지만은 우리가 증상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조기 진단을 통해서 증상이 더욱더 발현되지 않게 억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것이 암 조기 진단 같은 경우 아무래도 3기, 4기로 넘어가면은 생존율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네. 빨리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치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매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치매 치료제라는 것이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이 환자가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한 이제 뷰노의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영상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료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해외 쪽에서 얼마나 통용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요. 예. 의료기기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엔비디아가 리커전 파마슈티컬에 네.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간밤 이 종목은 100% 급등을 했었고요. 이 기업은 AI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인가요? 저도 이제 니커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신약을 개발할 때 도움을 주는 예,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비슷한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루닛이고 뷰노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AI 기반 치매 연구 결과 발표가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AAIC라는 바이오 일정이 이제 곧 네.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뷰노뿐만이 아니라 NK맥스 등도 참가 예정이고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 이슈라고 이제 따로 봐야 한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놓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AI 신약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투자의 아이디어 어떻게 연결을 해서 보면 좋은지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도 따로 전략을 주십시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업체는 이제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그렇죠. 이후에 이제 조금 음봉을 내면서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사실은 뭐 이러한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중심은 루닛과 뷰노를 필두로 한 딥노이드와 같은 AI 영상 관련된 AI 관련된 기업이고요. 저는 사실 해당 기업들을 실적적인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투자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적은 안 찍혀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쪽과의 접목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를 하나 포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의료용 AI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뭐 당연코 대장은 루닛이라고 루닛.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지난 주경이었나요? 이 셀트리온이 아침에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을 때 예. 모 증권사에서 이것이 이제 일주일 내로 좀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합병과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좀 있었습니다. 벌써 나왔었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또 모락모락 피어오르니까 어느 정도 성견지명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것이 뭐 가져올 수 있을 만한 펀더멘탈적인 효과, 실적적인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예전부터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의구심을 가졌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납품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에 파는데 이것에 대한 중복 전략 자체가 과연 재고를 쌓아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물량을 못 내보내는데 셀트리온은 물량을 팔고 셀트리온은 실적이 찍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가지고 예전부터 회계 논란으로 너무도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셀트리온이었다라는 거죠. 예, 한 집에서 그렇죠. 아빠는 계속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넘겨서 아빠의 주머니는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그렇죠. 아내의 돈이다. 뭐 이런 네.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들이 과거에 많았었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셀트리온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합병 관계가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우리가 ESG적인 측면에서의 기대 요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좀 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단기 테마에 대한 기대 요인일 것 같은데요. 예. 뭐 관련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예전부터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주가가 올라서면서 이전에 이제 서정진 회장 복귀와 함께 3사 합병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언급됐던 시기
약간 밑에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 기술적 흐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가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서의 우상향 흐름은 실적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보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될 때, 하방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매수 대응 전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뉴스 소식들, 뭐 PBM 등재라든지 이런 뉴스 소식이 나올 때 셀트리온을 조금 더 강하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으로 셀트리온 그룹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 AI는 여전히 탑픽 루니 주셨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시장의 중심축은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AI와 연관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요. 이슈는 그 엔비디아가 암에도 네.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고, 예전에 인수를 하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독점 문제로 미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암은 9월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앵커 투자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이야기. 앵커 투자는 어떤 방식인가요? 네, 앵커 투자는 이제 우리가 뭐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 리츠가 뭐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자 리츠 쪽으로 넘겨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사모 네. 투자 쪽으로 그냥 지분 관계를 좀 가져오는 투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역시나 엔비디아가 AI에 주목을 하는구나라는 이슈로 국내에서는 뭐 디자인 하우스나 IP, 칩 회사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회사가 설계 자산인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IP를 가져다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설계 도면을 TSMC에 주면 여기서 만드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팹리스랑 파운드리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주가 반응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내용은 뭐 엔비디아 ARM 관련된 내용은 뭐 차치하고요. 예. 지금 시장 자체가 AI 그리고 HBM3라든지 아니면은 DDR5와 같은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반도체 쪽에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관련주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섹터별로 봤을 때는 DDR5와 포함된 DDR5 전환 쪽에 부품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아비코 전자가 되겠죠. 혹은 DDR5 쪽의 기판 관련주, TLB 이런 종목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얘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반적인 파운드리 쪽, 팹리스의 성장과 함께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해외 기업들의 흐름과 함께 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IP 기업들 얘기도 좀 많이 꺼내서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번 내용과 함께 그리고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어닝 기대감들 그리고 어닝의 확신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약간 잠시 쉬어갔었던 국내의 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한 부분 쪽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대장주의 흐름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장주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가요? 네, 사실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섹터 내에서 가장 네임 밸류도 있고 주가가 제일 세게 올라온 종목 이것을 한미 반도체? 그렇죠. 지금 이제 예. 말씀드려야 될 기업은 한미반도체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네. 한미반도체가 좋냐, 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좋냐, 디자인하우스가 좋냐, 혹은 뭐 레이저셀과 같은 장비 쪽이 좋냐, 뭐 투자하신 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군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내 종목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장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관련 내용에 따라 가장 급등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제 첨단 반도체라는 것 그리고 반도체의 세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도에 따라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우리가 3D 패키징을 포함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전공정과 후공정이라고 나눠서 표현을 하지만은 네. 전공정 쪽에서는 이게
야, 더 앞선 진보된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지금 우리가 후공정, 즉 패키징 단계 쪽에서 많이 찾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들어갈 수 있는 TSV 장비라는 것을 이것은 이제 공정 쪽에 거의 필수적인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시장의 관심도가 좀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좀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죠. 뭐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한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몇몇 개 기업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한미반도체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공정상의 변화 쪽에서 가장 맞닿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쪽은 엔비디아와 엮여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장의 수급이 몰린 만큼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미반도체를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레이저셀 같은 기업이 최근 급등했다 쉬어갔었는데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한번 보고서를 봤었는데 네. 사실 이제 일부 뭐 저희가 크게 이제 개발하지 않았던 장비 쪽을 제가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내용 자체는 저도 준비를 좀 따로 안 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엔터 넘어가겠습니다. 엔터가 이건 어제 나왔던 이슈죠. 블랙핑크 리사의 재계약이 불발되는 것인가 하면서 엔터 기업이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YG 엔터였고요. 하이브가 오늘은 힘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상대 강도는 SM이 좋은 편.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어제 이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YG엔터가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다른 엔터주,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YG엔터 쪽에 블랙핑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아티스트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SM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에스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6년 정도의 공백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YG엔터도 이제 뭐 일부 뭐 그룹이 있겠지만은 트레저라든지 이런 쪽이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그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불거졌고 결국은 이제 엔터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7년의 저주가 우리 쪽으로도 오는 거 아니야? 재계약하는 시점이죠. 이러한 예. 부분들이 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엔터주들이 빠진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실적 발표 시점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빠지는 종목군들이 많았었고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어제 NH투자증권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코멘트를 냈습니다. 과거 이제 빅뱅의 재계약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YG엔터가 굉장히 빠른 대응을 통해서 이것은 계약 관련된 이슈 때문에 우리가 스케줄을 확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일정 때문에 확정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반박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블랙핑크의 재계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트레저 앨범과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것만 잘 넘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YG엔터테인먼트도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하고 저는 저의 투자 성향이라고 좋습니다. 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의견으로 엔터는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